왜 리보세라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파이프라인과 기업들을 인수만 하면서 확장하느냐? 사실 HLB는 비전을 밝혔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진양공 회장의 인터뷰입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출시약이 타미플루 하나였지만 그걸로 대박을 터뜨린 뒤 다양한 신약 개발에 나서 글로벌 제약사로 우뚝 섰다.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 어딘가 순서가 잘못된 듯한 느낌은 아마도 타미플루로 대박을 터뜨린 뒤라는 부분일 겁니다. 길리어드의 타미플루가 HLB의 리보세라닙이라고 본다면 HLB는 리보세라닙으로 대박을 치기 전 벌써 다양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서 다른 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테일의 차이일 뿐 HLB는 롤모델을 길리어드 사이언스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사실 2019년에 이미 리보세라닙에만 선택만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었던 겁니다. 리보세라닙이 대박이 나면 다른 여러가지 신약 개발도 진행하여 길리어드가 데려갔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리보세라닙의 NDA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다소 스텝이 꼬이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2019년 인터뷰 당시만 해도 리보세라닙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곧 허가가 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HLB도 생각보다 꽤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HLB의 미래, 청사진을 보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길리어드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21년 2월 3일 기사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HIV 완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HIV는 치료만 잘하면 자기 수명대로 살 수는 있죠. 이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겁니다. 현재는 고농도 항바이러스 약물의 칵테일 요법으로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여 질환을 관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치료까지는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리어드는 이것을 완치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신약 개발 회사들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다 생각했던 분야에 과감히 뛰어듭니다. 암을 고치려고 하고 HIV를 고치려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신약 개발 회사들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3월 3일 뉴스 기사에서도 길리어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치료제도 아니고 혁신 치료제 공급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은 게 길리어드입니다.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치매 시장에서 도내 폐질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니까 제형을 조금 바꿔서 수익을 내보려는 전략은 길리어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길리어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결국 여러 번 성공시키니까 이젠 길리어드 하면 글로벌 제약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곧장 떠오르죠. 그래서 길리어드 인터뷰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문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을 퇴치하고 B형 간염을 완치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힘들어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던 질병을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길리어드는 글로벌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측면에서 HLB와 길리어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통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카티 치료제입니다. 길리어드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인 카이트 파마를 인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카이트 파마를 인수했는데 119억 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119억 달러는 하나로 약 13조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만큼 가치가 있던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길리어드는 과감히 인수하는 겁니다. IPO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었던 카이트 파마는 당시 주가는 주당 17달러였는데 주당 180달러에 길리어드가 사들였습니다. 3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은 프리미엄을 약 30% 주고 더 비싼 가격에 산 것입니다. 시세보다 더 얹어서 인수한 것이죠. 13조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30%나 웃돈을 더 얹어서 사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딜을 길리어드가 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카이트 파마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카티 치료제였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판허가도 안 나왔는데 그 전에 길리어드가 베팅을 한 것입니다. 길리어드는 왜 그랬을까? 시판이 나올 거라 믿은 거죠. 카이트 파마의 카티 치료제는 NDA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FDA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PDUFA라고 신청자 비용부담법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에 발효일자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날짜에 신약 허가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시판 허가가 나오면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럽의약품청 EMA에도 신약 승인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변이 없다면 2018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카이트파마의 카티 치료제의 성분명은 엑시캅타진 실로룰셀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바로 킴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카티 치료제 예스카타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타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길리어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길리어드 정도가 되면 시판 허가 직전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구나. 임상 1상, 2상에서 LI 하는 것은 가격은 싸지만 앞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판까지 시간도 더 들죠. 그런데 NDA 신청을 완료한 기업을 인수하면 리스크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면 곧장 매출이 발생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엄청 비쌉니다. 카이트파마를 인수할 때는 무려 13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카이트파마 인수 금액이 유튜브 인수 금액의 대략 10배입니다. 두 번째, 길리어드는 상용화 바로 직전이라도 시판되고 나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판되기 전에 인수하는구나.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시판되고 나면 엄청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시판이 되고 나서부터는 카이트파마에서 인수합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때가 베팅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카티 치료제를 시판 허가 받았다는 명예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카이트파마에서 카티 치료제를 시판 허가 받았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보다 길리어드가 카티 치료제를 시판 허가 받았다고 뉴스 기사 나오는 게 어차피 인수할 거라면 기업 이미지에도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인수를 할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불러야 되는구나. 보통 인수합병을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크게 와닿는 건 금액이 13조 원이기 때문이죠. 원래 카이트파마의 시세는 10조 원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30% 프리미엄을 붙이니까 무려 3조 원을 더 붙여서 13조 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 기업 하나를 인수하려는데 3조 원을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 3조 원이면 한국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과감히 3조 원 웃돈을 더 얹어줍니다. 10%인 1조 원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0%인 3조 원이라고 하니 엄청 커 보이지만 결국 베팅했습니다. 길리어드는 결국 베팅에 성공해서 예스카타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약가도 정해졌는데 37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4억 원입니다. 앞서 허가받은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는 세부 적응증이 달라서 시장 일단은 겹치지 않지만 앞으로 적응증을 추가하면 결국 둘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롤모델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점은 길리어드는 타미플루로 일단 대박을 친 뒤 여러 신약 개발로 확장한 반면 HLB는 리보세라닙이 아직 대박을 치기 전 여러 신약 개발로 확장한 점입니다. 스케줄이 꼬인 것도 있겠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동안 뭔가를 진행하는 게 낫겠죠. 공통점은 길리어드는 M&A를 활발하게 하는데 HLB도 마찬가지로 M&A를 활발하게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HLB가 길리어드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HIB라던가 GBM이라던가 등등 두 기업 모두 어려워 보이는 시장에 과감히 뛰어드는 공통점이 있고 카티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시판되기 직전에 기업을 인수했고 HLB는 초창기 기업 베리스몰을 인수했습니다. 아마 자금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